에휴, 오늘따라 토끼가 말을 안 듣네. 무슨 일이라도 생기려나. 나무꾼님, 나무꾼님, 제발 저를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저를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 여기 나무 덤기에 몸을 숨기렴. 사냥꾼이 오면 네가 저쪽으로 도망갔다고 이야기해줄게. 어이씨, 대체 어디로 튄 거야? 어이, 나무꾼 양반, 왜 너희 초롱초롱한 사슴 못 봤어? 분명 이쪽으로 도망가는 걸 봤는데. 아, 그 사슴이요? 여 진작에 저기로 도망가더군요. 이런 미꾸라지 같은 놈. 고맙소, 나무꾼 양반. 사슴아, 이제 나와도 돼.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아, 맞다. 이 산을 돌아나가면 하늘의 선녀들이 목욕을 하는 연못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연못? 무슨 연못? 선녀들이 날개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 연못이 이 산에 있는데 바로 오늘이 하늘의 선녀가 내려오는 날이에요. 날이 저문 밤에 그 연못을 찾아가 날개옷 하나를 감추면 그 선녀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 선녀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사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보은입니다. 선녀들이 목욕을 하는 연못이 있다고? 어라? 연못이 정말 있네. 얼른 날개옷 하나 훔쳐야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선녀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 함께 살자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하, 완벽하군. 목욕을 하던 선녀들은 하나둘 날개옷을 입고 날아갑니다. 하지만 한 선녀는 자신의 날개옷을 찾지 못해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마는데요. 하늘에 올라갈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어쩌면 좋지? 선녀님, 무슨 일이신가요? 왜 울고 계세요? 네? 댁은 누구신가요? 아, 저는 이 산속에서 나무를 베는 나무꾼입니다. 우연히 이 산속을 돌아다니다 울고 계신 선녀님을 봤죠. 아, 그러시군요. 혹시 제 날개옷 보셨나요? 날개옷이요? 날개옷을 잃어버리셨나요? 네, 그래서 하늘에 못 돌아가고 있어요. 친구들이 기다릴 텐데. 날개옷을 찾을 때까지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하늘에도 돌아갈 수 없으니 어쩔 수 없군요. 도움을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그때 산속에서 봤던 사슴 아닌가? 네, 맞습니다. 나무꾼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그때 나에게 선녀가 있는 곳을 알려주어서 고마웠어. 그때 저를 사냥꾼으로부터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덕분에 어여쁜 선녀님과 인연이 닿았어. 그런데 한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이 있어요. 무슨 상황인가? 절대로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는 그 날개옷을 돌려주면 안 됩니다. 명심하도록 할게. 알려줘서 고마워. 서방님, 제발 날개옷을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선녀께서 저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날개옷을 돌려줄 수 있어. 소방님, 이제 아이도 2명이나 낳았으니 날개옷 좀 돌려주세요. 미안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어. 아이를 3명 낳기 전에는 날개옷을 보여주지 말라고 사슴이 얘기했어. 네, 소방님. 나무꾼이 일하러 간 사이 선녀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이며 나무꾼이 자신의 옷을 감추고 돌려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준다. 아버지, 왜 어머니한테 날개옷을 숨기시나요? 저희도 날개옷을 한번 보고 싶어요. 아버지, 제발 옷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발요. 알겠다. 이번 한 번만이다. 우와, 날개옷이다. 하늘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항상 그리워했어요. 미안하지만 더 이상 지상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여보. 안녕히 계세요. 얘들아, 가자. 이럴 수가. 안 돼. 안 돼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요. 얘들아, 이렇게 나를 두고 간단 말이냐. 나무꾼은 바닥을 치며 통곡만 할 뿐이었다. 잘못했다고 소리치고 애원해도 선녀와 아이들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고 없어진 뒤였다. 나무꾼은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거르며 하늘을 바라봤다. 선녀에게 날개옷을 준 것이 후회스럽고 아이들과 선녀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그때 저 멀리 예전에 구해준 사슴이 다가왔다. 나무꾼님, 무슨 일이세요? 선녀가 하늘로 가버렸어. 이런, 날개옷을 주셨군요. 제가 절대로 날개옷을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무꾼님, 밤에 연못을 찾아가세요.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오면 그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가세요. 선녀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정말 고맙다. 나무꾼은 사슴의 말대로 밤에 연못을 찾아가 바위 뒤에 숨었다. 곧 하늘에서 두레박이 천천히 내려오더니 물을 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나무꾼은 그 틈에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여보, 여기 어떻게 온 거예요? 아버지, 당신과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왔소.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이곳에서 함께 살아요, 여보. 나무꾼은 다시 선녀와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지만 행복이 오래 가지는 못했다. 나무꾼은 종종 땅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떠올렸다. 며칠 뒤 나무꾼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에 하늘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심이 가득한 나무꾼을 본 선녀가 다가갔다. 여보, 왜 그런 표정이세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기쁘지만 땅에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오. 나를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닐지. 여보, 제게 방법이 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 말을 빌려드릴게요. 말을 타고 내려가서 어머니께 다녀오세요. 세상에 고맙소. 당신 덕분에 그립던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겠군.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절대 말에서 내리시면 안 돼요. 하늘로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알았소. 걱정하지 마시오. 꼭 돌아올 테니. 나무꾼은 선녀의 말을 새기며 하얀 말을 타고 훨훨 날아 땅으로 내려간다. 금방 땅에 도착한 나무꾼은 어머니를 찾기 시작한다. 어머니 그리웠습니다. 다시 보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아범아, 네가 살아있었구나. 어서 방으로 들어가자꾸나. 어머니, 슬프게도 저는 말에서 내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얼굴이 그리워 한번 보고 싶어 내려왔습니다. 이만 가봐야 합니다. 벌써 가야 한다니. 너무 슬프구나. 잠시만 기다리거라. 가기 전에 내가 끓인 죽 한 그릇이라도 먹이고 보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구나. 자, 이거 한 그릇이라도 먹고 가거라. 가서 내 걱정은 말고 하늘에서 편하게 지내거라. 감사합니다, 어머니. 잘 지내십시오. 안 돼! 기다려! 안 돼! 괜찮으냐, 아범아? 안 돼! 돌아와! 손녀들이 목욕을 하는 연못이 있다고? 어라? 연못이 정말 있네. 얼른 날개옷 하나 훔쳐야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손녀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 함께 살자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하, 완벽하군. 이 장면에서 사슴은 나무꾼의 은혜를 갚으려고 했는데 소녀에게 불행을 안겨주었습니다. 옷을 입지 못한 소녀는 하늘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슴은 나무꾼에게 소녀를 자신의 아내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나무꾼에게 보답하는데 이것은 소녀가 자율성을 상실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옷을 훔치는 행위 역시 소녀가 나무꾼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에서는 소녀가 물건처럼 거래를 당했습니다. 날개옷을 찾을 때까지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하늘에도 돌아갈 수 없으니 어쩔 수 없군요. 도움을 주셔서 감사해요. 3장면에서 나무꾼은 옷 잃은 소년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선량한 사람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 희생물이 되었고 남편에게 빚은 지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여성은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되어 남편으로 인해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서방님, 제발 날개옷을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선녀께서 저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날개옷을 돌려줄 수 있어. 이 장면에서 여성은 강제적이고 비자발적인 입장에서 결혼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성불평등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선녀는 나무꾼과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싶어서가 아니라 날개 옷을 되찾기 위해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결혼을 선택하지 못하는 여성의 모습이 성평등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여보, 왜 그런 표정이세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기쁘지만 땅에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오. 나를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닐지. 여보, 제게 방법이 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고정관념에 따라 여자는 거루라면 남편에게 충실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이로써 아내가 남편과 자식을 돌보는 책임은 홀로 떠맡아야 합니다. 선녀는 아내로서 밥은 짓고 옷은 꿰매고 아이들은 먹이고 재워야 합니다. 이런 고정 편견 때문에 선녀는 하늘에 돌아간 때도 여전히 자신 책임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걱정합니다. 실제로 남자와 여자는 서로 이해하고 분담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성이 받는 압박을 줄이고 성평등 이루는 방법이 된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도 다른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고 자신은 돈 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늘로 올라갈 방법이 날개옷을 잃은 선녀는 순간 당황합니다. 그리고 한 나무꾼이 다가와 무슨 일이 있냐고 묻죠. 무슨 일이시죠, 선녀님? 제 날개옷이 없어졌어요. 분명 여기에 뒀는데. 제가 도움을 드릴까요? 저희 집이 이 근방에 있답니다. 하지만 선녀는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말하며 나무꾼의 제안을 거절하고 마을로 내려갑니다. 저작거리에 도착한 선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 여인들의 폐물을 파는 가게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보았던 폐물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한 모습을 보며 선녀는 가게 주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저에게 먹을 것과 잘 곳을 허락해 주신다면 아름다운 폐물을 만들어 드릴게요. 주인은 흔쾌히 허락하고 선녀에게 폐물 제작을 맡깁니다. 하늘에서 본 신비로운 꽃과 아름다운 색을 접한 경험을 살려 선녀는 폐물을 제작합니다. 선녀가 만든 폐물은 금방 여인들의 입소문을 타고 불티나게 팔려나가 선녀는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아름다운 폐물 사세요. 똘장과 비녀, 옥반지도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시끌벅적한 인간 세상을 지켜보다 몇 달 전 사라진 선녀가 인간 세상에서 아름다운 폐물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고 스스로 자신의 어려움을 이겨낸 선녀를 높이 평가하여 후에 하늘로 다시 올라와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선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슴에게 좋은 남자와 소개팅을 해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슴은 지상에서 좋은 사람을 찾아다니지만 그만 사냥꾼에게 쫓기게 돼요. 사슴은 정신없이 뛰다가 한 나무꾼을 발견합니다. 나무꾼님, 저를 숨겨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지. 여기 나무더미에 숨으렴. 마음씨 착한 나무꾼은 사슴을 숨겨주고 사슴은 그의 마음씨에 감동받아 선녀와의 소개팅을 제안했어요. 선녀님과 만나보시는 건 어때요? 나무꾼은 흔쾌히 사슴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나무꾼은 선녀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갔어요. 나무꾼님, 제가 목욕을 끝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나요? 나무꾼은 선녀를 기다리다가 선녀의 날개옷을 발견했어요. 나무꾼은 그 옆에 자신이 사온 깜짝 선물을 놓아둡니다. 지상에 예쁜 옷이었어요. 곧 선녀는 선물을 보고 감동합니다. 선녀는 날개옷 대신 그 옷을 입고 나무꾼과 만났어요. 제가 드렸던 옷을 입고 오셨군요. 참 어울리고 곱군요. 네, 저도 정말 마음에 들어서 매일 입고 다니고 싶네요. 하하, 좋소. 매일 어여쁜 모습을 보게 되겠구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둘은 결혼을 약속합니다. 곧 사슴은 나무꾼에게 선녀를 행복하게 해주라고 조언합니다. 나무꾼은 선녀가 지상에서 답답하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선녀도 나무꾼의 마음씨를 알아 하늘에 가지 않고 나무꾼과 오래오래 살기로 다짐해요. 결국 둘은 아이를 셋이나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동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각색 동화를 바탕으로 성평등을 이해하여
자신만의 창이 적히고 계속 적히고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 보는 게 좋습니다.